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15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5월은 기념일이 참 많죠. 5월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오늘은 스승의 날이네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고 나서까지도 스승의 날,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을 찾아뵀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스승님에 대한 감사를 잠깐 잊고 지내서, 갑자기 또 은혜를 입었던 교수님 얼굴들이 이렇게 좀 떠오릅니다. 오늘 생각난 김에 쓱 한번 연락을 드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떠오르는 내가 참 감사했었던 분들이 있다면 사실 나를 가르쳤던 여러 가지 선생님들 말고도 있잖아요. 사회생활 나와서도 내가 스승처럼 모셨던 선배 혹은 도움을 받았던 지인들에게 네가 나의 스승이다 라면서 인사말 마음을 좀 전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죠? 토요일은 잘 모르겠는데 일요일 어제 날씨가 되게 좋아서 저는 하루 종일 밖에 있었는데요. 주말 잘 충전하시고 이제 돌아오셨길 바라면서 이번 한 주도 월요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분위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먼저 시장이나 또 기업들의 실적 내용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 남궁재훈 연구원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 이분과 함께하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잠시 후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움직임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모두 쉬어갔는데 큰 붉은 물 웅덩이가 하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감이 되기는 했습니다. 3대 지수, 다우지수는 0.03% 약보합권 마감이 됐고요. S&P 500도 0.16% 소폭 하락한 4,120포인트 선 마감이 됐고 나스닥 지수도 0.35%까지 낙폭을 줄여가면서 12,28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발표됐었던 지표 내용들, 소비자 심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부정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요. 계속해서 이번 달 내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부채 한도 관련한 협상 이슈가 시장에도 하락의 빌미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계속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분위기는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만큼 빠르게 완화되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그런 해석들이 시장을 장악했는데요.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일단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5%로 직전 달인 4.6%보다 낮아졌지만 시장이 예상했었던 4.4%보다는 여전히 좀 높았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좀 문제였는데 3.2%로 그 직전 달이 3.0%였는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시장 예상치가 앞자리가 이었어요. 2.9%를 웃도며 이러한 부분이 2011년 이후 최고치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 5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도 57.7로 전월 63.5보다 하락한 것이 소비자들도 지금 점점 지갑을 닫고 있구나. 지난주에 저희가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 그 카드 소비 관련해서도 위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점점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 그리고 시장 예상치 63을 밑돈 것도 문제지만 지난 11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이게 소비도 꽁꽁 얼어붙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정치권의 부채 한도 협상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참 얘기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이제 엑스테이시 6월 1일일 것이다. 아니다. 조금 더 버틸 만한 여력이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초 12일로 예정돼 있었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와의 부채 한도 협상을 위한 회동이 이번 주로 이제 미뤄졌죠. 그래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 실무진 쪽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여기 이제 윗분들이 만나게 되는데 실무진 쪽에서
상황에서조차 뭔가 진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미뤄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에 관련한 우려를 더욱더 높이게 만드는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시장은 계속해서 장중 내내 낙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상승 전환은 하지 못했습니다. 자, S&P 500 내에서 보면 뭐 기술주, 금융 쪽, 또 임의소비재 섹터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맵을 함께 보도록 하죠. 종목 중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가장 또 관심 있어 하는 종목부터 볼 텐데, 테슬라가 좀 유독 빨갛죠. 2.38% 하락을 했습니다. 가격 인상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고, 이제 CEO 트위터의 새 최고 경영자 임명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나는 이제 기술 쪽을 담당하겠다. 경영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 하면서 물러났지만 이 중국에서 제동장치 결함으로 인한 100만 대 리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리콜이라고 하는데 테슬라 쪽에서는 이것을 리콜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뭐라 그러죠? 원격으로 하는 업데이트 정도로 이제 약간 낮춰서 표현을 하는데 결국에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결함을 리콜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100만 대라는 수준이 중국의 전역에 깔려 있는 대부분의 테슬라 차량에 해당해서 이러한 좀 우려에 주가는 2%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 밖에 빅테크 종목들 그동안 상승을 했었지만 주말 사이에서는 구글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많았는데요. 구글은 0.8% 강세, 지난주 바드 공개한 이후로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0.37% 하락, 애플은 0.68% 하락을 했고요. 메타의 주가도 0.8%, 아마존도 그동안 상승을 뒤로하고 금요일장에서는 1.7%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반도체 쪽에서는 좀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엔비디아 0.8%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퀄컴 등은 하락했으나 인텔의 주가는 0.3% 소폭 상승을 했고요. 온세미컨덕터도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뭐 필수 소비재, 임시 소비재 쪽에 실적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월마트, 뭐 홈디포 등의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월마트는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이 됐고요. 홈디포의 주가는 0.97% 상승을 그려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지금 $70 전후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는 강보합권 소폭 오르면서 $70 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주들은 역시나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는데요. 엑슨모빌 0.01%, 약보합권, 쉐브론은 0.2%대 소폭 상승. 그동안 하락해서 계속해서 이어갔었던 옥시덴타 페트롤리움은 0.2%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헬스케어주들도 그렇게 방향성은 없었네요. 뭐 존슨앤존스, 일라이릴리, 파이자 등의 종목들 좀 쉬어갔고요. 에브비의 종목, 에브비는 0.38% 올랐습니다.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쉬어가긴 했습니다. 은행 특히나 뭐 웰스파고가 2% 하락했고 JP모건이나 좀 대형 은행주들이 1%대 하락세를 보였는데 찰스 슈왑은 2.5% 올랐습니다. 왜 올랐나 봤더니 4월에 총 고객 자산의 1% 증가가 나타났다라고 하고 나서 5월에도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많이 줄지 않았던 4월 데이터를 발표하자 주가는 2% 상승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밖에 다른 금융 관련된 종목들은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많았다라는 거, 좀 이런 부분이 아쉬웠고요. 종목 가운데서 이제 퍼스솔라의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죠. 20% 넘게 올랐는데요. 유럽의 태양광 방막 회사인 에볼라 AB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에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크게 방향성이 없는 시장 속에서도 호재가 전해졌었던 종목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이번 주에는 시장의 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까요? 시장이 현재 어떤 구간에 놓여 있는지 그 밸류에이션 상황과 전체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어떻게 우리를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잠시 후 심층 인터뷰 새슬리 투자자문 남궁재훈연구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심층 인터뷰 채슬리 투자자문 남궁재훈 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먼저 현재 주요 시장
3대 지수에 대한 그리고 이제 각 업종별로 지금까지 수익률이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게 이번 달 기준인 건가요? 아니면 올해 기준인 아, 건가요? 네, 여기 지수 추이 같이 있습니다. 표로 네.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 뭐 하루, 5일, 한 달, 3개월, 6개월 YTD 수익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음. 먼저 지수 쪽부터 보시면은 다우가 연초 대비해서 한 0.5% 정도, S&P 500이 연초 대비 7.4%, 나스닥이 17.4%,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해서 1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또 섹터별로도 보시면은 가장 우측에 연초 대비 수익률인데 네. 커뮤니케이션 쪽이 거의 한 27% 정도 오르고 있고요. 음. 또 IT 맨 위에 있는 정보기술인데 22.3% 정도, 그리고 아래에 또 자유소비재 섹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존이나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14.9% 정도 9%? 네,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강했었던 다우라든지 헬스케어는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3% 정도, 그리고 음. 필수 소비재는 플러스 3.2% 정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래서 현재까지 보시면은 지난해는 좀 크게 하락을 했었지만 올해는 이런 기술주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지난해 강했었던 섹터들보다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요. 그래서 올해는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쪽이 강세를 보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최일호 상부님이 나오셔서 그동안에 이제 빅테크 종목들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이 보였는데 이게 사실 상반기뿐만 아니라 좋은 종목들의 그 배경을 짚어주시면서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네. 앞으로도 이들 종목에 굉장한 또 집중적인 투자를 나서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일단 최근에는 사실 시장이 4, 5월에는 좀 계속 보합권에 머물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이 크게 보이지 않았는데 딱 보니까 연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나스닥 쪽에 특히나 이제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 있어서 뭐 밸류에이션 측면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네.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차트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네. 최근에 페드에서 또 25bp 금리 올리면서 기준금리가 5.25%가 되었습니다. 현재 네. 지수가 4,124 정도이고 EPS는 226달러 수준이고 PER은 한 18배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5년 평균이나 10년 평균 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시장이 뭐 그렇게 싸지도 않다, 그렇다고 또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보다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또 S&P 500 기준으로 한 92%의 기업들이 이미 실적을 다 발표를 했고요. 또 78%의 기업들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약간 애매하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좀 펀더멘털이 강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저희가 좀 더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가 애매하다라는 것은 이 시장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에서도 좀 드러나고 있나요? 예, 다음 또 표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블룸버그에서 보는 크레딧 스위스 피어 바로미터 인덱스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CNN의 공포 탐욕 지수랑 비슷한 거인데요. 네. 투자자들의 심리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근데 이 하얀 선이 이 공포 탐욕 지수인데 현재는 한 3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는 한 20포인트 중반대 정도였었는데 이 흰색 선이 낮으면 낮을수록 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지표는 사실 바닥을 잡는 데 조금 더 용이하거든요. 네,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탐욕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때 코로나 기간 때 이 공포 탐욕 지수가 보통 한 5년 평균 25인데 25 이상 올라와 있을 때 네. 보시면은 이 탐욕 지수가 항상 높은데 지수도 항상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보고 이 탐욕 구간에 조금 와 있을 때 그럼 이제 시장을 좀 팔아야 될 때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 상승기를 다 놓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수익을 길게 가져가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하얀 선이 지금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 30까지. 그러면 지금부터 오히려 더 시장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라는 건가요? 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최근에 좀 바닥을 찍고 계속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될지는 사실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최근에 바닥을 찍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일단은 한 최근 5년 평균치가 25인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네. 이거 조금 계속 보면서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시장이 약간 애매하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저 지표를 봤을 때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높은 상황이다. 네. 그러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네. 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있고 빅테크 네. 기업들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팔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아마존, 뭐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만 해도 전체 지수의 한 25% 비중을 넘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은 지수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뭐 포지션을 네. 다 판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테크 쪽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전체 시장을 산다라기보다는 네. 종목을 그런 잘 종목들. 골라서 그렇습니다. 섹터별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앞서서 저희가 섹터별 수익률을 쭉 확인해 봤는데 그동안에 이제 당연히 일부 섹터는 좀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서 조금 요거는 계속 이어가도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섹터별로 밸류에이션 지금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네,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네. 이 팩트셋의 자료를 참고를 했는데요. S&P 500의 섹터별 밸류에이션입니다. 여기서 맨 위에 보시는 부분은 12개월 포워드 PR이고요. 5년 평균과 10년 평균이 나와 있는데 보통 자유소비재라든지 산업재, 부동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금융 이런 섹터들은 현재 5년 평균치 PER보다 약간 조금 싼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IT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데 IT는 현재 PER이 한 25배 정도로 5년 평균이나 10년 평균보다도 약간 비싼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또 PER이 높을 때는 적자를 보는 기업들의 PER이 또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적자 나오면서 PER이 측정이 안 되니까요. 그런 것들 좀 보시면은 IT는 반도체 기업들이 또 많이 있어서 PER이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일단 자유소비재, 산업재, 부동산, 커뮤니케이션, 금융 이런 섹터들의 PER은 약간 좀 싼 편입니다. 그러면 싼 거 사야 되나요? 계속 좋은 거, 매력 좀 네. 밸류에이션은 높지만 매력도가 좀 높은 그런 섹터를 사야 하나요? 그런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되죠? 네, 일단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표는 이겁니다. 네. 일단 밸류에이션도 보고 있고요. 또 네. 최근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EPS 추정치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는데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들 보시면은 S&P 500 지수 그리고 IT 자유소비재, 커뮤니케이션, 금융 이런 섹터들의 EPS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 금융 쪽 보시면은 약간 바닥 찍고 다시 오른쪽으로 조금 더 높게 다시 상승 추세 그리고 있습니다. 이 큰 은행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회사들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EPS 추정치도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좀 안 좋은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약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EPS 추정치가 바닥 찍고 반등하는 섹터들. 그래서 네, 이렇게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 섹터들을 조금 더 핵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동그라미 쳐둔 섹터가 IT, 자유소비재, 커뮤니케이션, 금융 쪽을 확인하셨는데 그동안에 사실 올랐던 종목군들도 있고 그렇지 않았던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 1분기 실적이 거의 다 끝나갔는데요. 네. 스코어보드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빨간색 박스가 S&P 500 같은 경우 3월 말에 마이너스 6.7%를 전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2.6%로 다시 상향 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S&P 500 기업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조금 더 상향 조정이 될 거라고 기존에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보시면은 자유소비재 섹터라든지 산업재, 에너지
금융 이런 쪽에서 대체로 다 상향 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올해 분기별 EPS 추정치가 1분기에는 53달러, 2분기에도 53달러, 그래서 1, 2분기 정도 실적 바닥 보고 있고 3, 4분기부터는 계속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EPS 추정치가 221달러이고요. 또 내년에 EPS 추정치가 246달러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S&P 500에 11개의 섹터들이 있는데 유틸리티를 제외하고 다른 섹터들은 모두 EPS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즌 실적 발표 보면서 네. 약간 실적들이 바닥을 찍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2분기, 3분기, 4분기 지나면서 바닥을 좀 통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네. 중에서도 이런 섹터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는 우리 또 연구원님께서 그 중에서도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군을 또 묶어주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물가지표 먼저 좀 발표된 내용들 살짝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PPI와 CPI 발표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CPI, PPI 이렇게 같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표에서 제가 PPI YY랑 CPI YY 최근 5년 추이 표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PPI가 CPI를 한 개 분기에서 한 두 개 분기 정도를 선행을 합니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PPI가 선행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지난해 3월 달에 PPI가 11.7%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3개월 뒤에 CPI가 작년 6월에 9.1% 찍으면서 가장 고점을 기록을 했었고요. 이후에 피크아웃 찍고 계속 하락을 하면서 지난주에 PPI가 2.3%까지 떨어졌는데 2.3%, 이 앞자리가 2%까지 떨어진 거는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하락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CPI가 한 시장에서 한 5% 정도 예상을 했는데 앞자리가 4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조금 더 계속 하락할 거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 보시면 여전히 문제는 좀 주거비였습니다. 그쵸. CPI 안에서 주거비 비중이 한 35% 정도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렌트비가 한 25%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다음 표 보시면은 쉘터가 주거비고요. 렌트비 이게 YY 보시면은 가장 우측에 이번에 약간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피크아웃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거비와 렌트비가 하락을 하기 시작한다면 CPI 전체에서 35%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하락을 하게 되면 나중에 CPI의 하락폭은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표를 보시면 이 레드핀이라는 부동산 관련 리서치 조사하는 기관인데요. 네. 이 좌측 있는 표를 보시면은 렌트비 가격이 11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거는 확 꺾였네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확 꺾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이때 17.5%, 16% 그리고 나서부터 11개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1.4%, 0.3%까지 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비, 렌트비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우측의 사진을 보시면은 이 median asking rent pr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비쌌을 때 2,000달러가 넘어갔었고요. 최근에는 1,967달러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보시면은 대체로 한 1,600달러에서 1,700달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967원 정도 되고 1,967달러 정도 되고 있어서 이것도 향후에는 조금 더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주택 공급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 월간마다 주택 관련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뭐 기준주택 판매 건수라든지 또는 주택 착공 건수, 건축 허가 건수 이런 경제 지표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동안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미국의 그 부동산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뭐 7%, 6% 중반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한 2%, 3%대까지 정상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종목들은 뭐 닥터 호튼이라든지 레너, KB 홈즈 이런 미국의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네. 나중에 또 떨어진다면 이런 종목들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부동산 섹터가 또 EPS 추정치도 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물가지표 안에서는 쉘터 쪽이 좀 유의미하게 꺾였다는 거지. 사실 그 전부터 다른 지표 안에서는
꺾였는데 우리가 뭐 CPI 내용을 보면은 이거 언제 꺾이나 이 레깅은 대체 언제 반영이 되는 건가 싶었는데 지난달 내용부터 조금씩 더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부동산 쪽을 들여다봤을 때도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의 흐름을 봤을 때 앞으로 부동산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도 조금 지켜볼 만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볼 텐데요. 지금 시장 속에서 뭐 당연히 뭐 마이크로소프트 비롯한 IT 빅테크 종목들도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 밖에도 신고가 기록하는 기업들이 꽤 많은데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표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여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기업들이라고 해서 이 표에는 시가총액 100빌리언 달러 이상의 종목들로 큰 종목 소팅을 중에 했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즈 그리고 헬스케어 종목들 일라이릴리, 머크 그리고 소비재 쪽에 펩시코라든지 펩시, 맥도날드, 네, 맥도날드. 스타벅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또 YTD 수익률 같이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30%, 그리고 엔비디아랑 메타 플랫폼즈가 연초 대비 90%요? 94%나 오르면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세일즈포스, 여기도 IT 기업인데 여기도 AI 이런 거 같이 하거든요. 한 52%, 제너럴 일렉트릭 한 51% 나오고 있습니다. 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이번 달에만 5월 달에만 67개가 있습니다. 아래에 티커들로 다 적어놨는데요. 이것들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섹터별로 보시면은 자유소비재 쪽에서 16개 종목들, 네. 헬스케어에서 14개, 산업재 9개, IT에서 8개, 필수소비재 7개, 금융 6개, 소재 4개, 그리고 유틸리티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나왔고 에너지랑 부동산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에너지는 뭐 작년에 워낙에 뭐 신고가 네. 경신을 계속 했으니까요. 작년에는 에너지 섹터에서만 52주 신고가가 다 나왔었거든요. 그쵸. 근데 올해는 다양한 섹터에서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한 뒤에 이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이게 52주 신고가를 5월 달에 한 번에 낸 게 아니라 그 전부터 3월, 4월, 5월부터 지난해 많이 하락을 했지만 계속 52주 신고가 뚫으면서 네. 계속 52주 신고가 또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는 애플이랑 구글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네. 애플 같은 경우 한 2%또 구글 같은 경우 한 4% 정도 더 오르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처음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52주 신고가를 또 뚫으면서 계속 좀 추세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이런 또 시가총액 큰 종목들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 좀 의미 있는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달리는 말이 그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 에너지로 인해서 52주 신고가가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추려서 좀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은 대체로 빅테크들이고요. 그 네. 중에서도 AI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역시 네, AI군요.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네.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CNBC 뉴스 기사들을 이렇게 보다가 억만장자 투자자라고 알려진 스탠리 드러켄 밀러 이분의 인터뷰가 하나 있어서 좀 내용을 간단하게만 정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AI가 나중에 경제가 살아날 때 네.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네. 이분이 드러켄 밀러입니다. 이분의 회사에서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는 것만이 AI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AI는 집어서 엔비디아와 네,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렇습니다. 고르셨어요? 딱 두 개 종목들을 얘기를 구글이 했고요. 아니었네요. 네, 이때는 그 바드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지난. 아, 네. 그리고 또 내용에서 AI는 매우 현실적이고 인터넷만큼 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네. 닷컴 버블 이후에 기술주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을 10년 넘게 지배했는데 최근 AI를 보면 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강세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시장에서 뭐 금융
그 뱅크들 파산하고 있고 네. 뭐 예치금이 다 뱅크런 사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되게 좀 혼란스러운 시장인데 AI가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표를 준비를 했는데 얼만큼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는지 저희가 감은 안 오거든요. 근데 이 표를 보시면은 회색 선은 S&P 500. 네, S&P 500에 AI가 없었더라면 지수가 3,800일 것이다라는 거입니다. AI가 없었다라는 그 가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오른쪽 표에 있는데요. 이 오른쪽 표에 흰색 선이 마이크로소프트, 네. 파란 선이 구글 알파벳이고요. 빨간색 선이 엔비디아입니다. 아, 그러면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상승이 없었다를 없었다면 가정했을 때 저 정도다고요? 그렇습니다. 아. 이 종목들의 상승이 없었다면 네네. S&P 500의 상승률은 0.3%밖에 안 될 거다라는 거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엔비디아가 전체 상승률의 기여도가 7.6%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S&P 500이 연초 대비해서 한 7.4%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AI가 없었더라면 S&P 500은 한 3,800 정도이다. 근데 현재 한 4,214포인트 정도 되고 있어서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동안에 그럼 빅테크 종목들 대다수가 AI를 배경으로 다 올랐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뭐 핵심 종목들로 애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앞서서 그 전부터 실적 발표 내용이랑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컨퍼런스 콜에서 조금 핵심 내용만 좀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애플의 생태계에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 AI 관련된 것만 보시면은 팀쿡이 뭐 자세하게 말하기는 힘들다. 매우 신중하게 고려 중에 있고 잠재력은 크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AI를 계속해서 이 애플의 제품에 추가시켜서 제품의 기능을 발전시킬 건데 예를 들어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심전도를 측정한다든지 충돌 감지 등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네. 중국에서 리오프닝 효과가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탑5 스마트폰 순위가 있는데 그중에 4개가 애플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맥북 그 새로운 구매자들이 10명 중에 6명이 새로운 고객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뭐 네. 아이패드도 동일하다라고 하면서 또 중국 내에서 이 시장 점유율 그리고 생태계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고객들이 맥북을 새로 이제 기존 제품에서 바꾸는 수요가 아니라 아예 맥북을 아예 사용하지 새로운, 네. 않았던 그러니까 저처럼 뭐 그렇습니다. 삼성 쓰다가 애플 쓰는 그런 네. 유저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관련한 비중이 더 확대될 수 있으니까 시장 파이가 더 확대될 수 있으니까 이걸 또 긍정적으로 봤군요. 네, 그리고 애플의 이 밸류에이션 차트인데요. 네. PER 추이를 보시면은 현재 한 중상단 정도에 위치되어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보시면 높을 때는 한 30배 중반까지도 갔었거든요. 네. 현재 20배 한 후반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애플에 대한 업사이드는 남아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를 했는데요. 3가지 사업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리고 링크드인 이렇게 2개가 있는데요. 이게 총 영업이익률이 한 49% 그래서 가장 돈이 잘 되는 사업부이고 클라우드 쪽이 영업이익률이 43% 그리고 more personal computing이라고 해서 엑스박스라든지 그리고 윈도우 시스템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영업이익률이 한 32% 정도 됩니다. 네.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챗 GPT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AI 관련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빙 그 검색 창들 사실 거의 안 쓰다가 GPT 때문에 다들 한 번씩 사용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하실 때 썼을 텐데 현재 그냥 무료 모델이 있고 월 구독료 $20가 있는데 향후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 같이 연동이 되는 코파일럿 구독 모델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는 조금 더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도 좀 올라가고 수요까지 증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거의 100% 올해 상승률을 보였던 엔비디아 네. 볼까요? 엔비디아는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요. 네. 5월 24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회계연도 24년도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전망치들은 이 빨간색 박스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전망치 매출액이 6.5빌리언 달러 그리고 EPS는 0.92달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 이 매출 총이익률 그래서 GPM 추인데요.
보통 엔비디아 같은 경우 한 60% 중반대 정도를 보이는데 잠시 뭐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GPU 칩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었고 또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후에 약간 총이익률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이때 67% 하다가 23년도 2분기에 갑자기 46%로 확 떨어졌네요. 확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 56%로 약간 반등을 했다가 23년도 4분기 이때 66.2%가 됐는데 이때가 GPT가 붙었을 때입니다. 이게 이제 23년 4분기라고 하면은 아직 우리 한국 기준으로 안 네. 하는데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1분기 맞나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분기로 이제 따지면 네. 1분기인 거죠? 네, 그게 달력 연도로 보면 그렇고요. 네. 이 회사 회계 연도가 그쵸, 되게 좀 그쵸. 복잡합니다. 네네. 네, 복잡해서 이렇게 보이시는 건데 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그 AI 붙고 GPT 붙고 음. 그 GPU 가격 다시 올라가고 하면서 네. 한 60% 중반대 하던 총 이익률이 46%까지 떨어졌다가 네. 다시 66%까지 올라왔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 엔비디아의 GPU 칩 중에 A100이 한 $10,000 정도 합니다. 근데 H100이라고 해서 더 성능이 뭐 2배 이상 좋고 가격도 더 비싼데 이게 그 이베이 같은 그 홈페이지 보면 중고 거래하는 플랫폼이잖아요. 4만 원. 예, $40,000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없어서 못 팔고 있고 그 만드는 족족 팔리겠네요. 없어서 못 팝니다. 음.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뭐 네. AI 이런 것들 개발 좀 늦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어서 엔비디아에서 뭐 A100 칩이나 H100 칩 뭐 또 수천 개 또 주문했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엔비디아의 가격이라든지 네. 수요가 계속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매출 총이익률 GPM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구글의 AI 바드 같은 경우에 그 구글 클라우드 AI 학습용으로 A3 가상 머신을 공개했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H100 H100 GPU가 탑재가 되는데 여기서도 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수익률이 90%를 넘어선 엔비디아가 지금 봐서도 굉장한 그 매력도를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또 추가적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에 얼마나 또 매출과 또 그와 함께 주가가 오르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제 기운을 좀 내고 있는 구글 좀 볼까요? 네, 지난주에 AI 바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이 구글의 주가가 지난주 한 주 동안에만 11.3% 상승을 했는데요. 네. 이게 AI 바드를 발표를 해서 한 주 동안 11% 올랐는데 이 코스피랑 비교를 해보면 코스피 전 종목이 824개가 되고요. 네. 전 종목의 시가총액을 더해보면 1,900조가 좀 안 됩니다. 네. 1,893조가 되는데 구글의 시가총액이 2,000조가 넘어섰습니다. 그냥 우리 시장만 하네요. 시장 코스피만 하네요. 네, 구글 시장 하나가. 네. 구글이 코스피만 하다. 그쵸. 예, 되게 큰 종목이다. 큰 종목이죠. 근데 AI 바드 발표해서 11%나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한 주 동안 10% 넘게 올랐다고 그냥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면 되는 네. 거죠. 네.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그렇습니다. 싶으셨던 그렇게 거죠. 좀 비교를 해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애플 같은 경우 한 1,648조, 마이크로소프트가 음. 한 3,087조, 그리고 구글, 그다음 코스피 이렇게 규모를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저 표 3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전달을 해 드리지는 네. 못했는데 요 내용들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구글은 그 공개된 바드 AI를 통해서 또 어떤 사업들을 영위해 나갈지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자료는 저희가 그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에 또 따로 올려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네.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채슬리 투자 전문 남궁재훈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10분 벌써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주말 동안에 시장의 움직임이 좀 약간 또 부진했습니다. 근데 또 장중에 낙폭을 많이 줄이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딱 하나 뉴스가 가장 중요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바로 소비자 신뢰 지수에 관한 미시간 대학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비치인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고요. 또 하나 종목으로 보면 호재와 악재가 난무했던 테슬라. 가 좀 얘기를 해드릴 게 있어 보이고요. 결국 그림에서도 잠시 보여드리겠지만 3대 지수가 모두 이제 하락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많이 하락했던 걸 비하면 그나마 좀 반등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분위기가 아주 나쁘진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주 흐름 자체가 썩 좋지는 않았던 것도 팩트가 되겠는데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에 보면 다우지수는 1%가 내렸고요. S&P 0.3%, 나스닥만이 버티다가 이제 주말에 내려갔지만은요, 나스닥은 0.4%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보면은요. 다우지수는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에 조금 올라서 있지만 여전히 큰 움직임이 없는. 그러니까 나스닥은 17.4%. 이거 딱 보시면 작년과 완전히 반대죠. 작년은 다우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나스닥이 부진한 상황이었잖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주시장은 지나치면 좀 만났다가 다시 벌어지는 것이 이어지고 있는데 올 한 해만 보면 나스닥이 많이 올라갔지만 작년 대비 보면 거의 세계 비슷한 흐름으로 좀 와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되겠거든요. 이분이 보면 57.1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이게 보시면 지난달에요. 63.5에서 훅 떨어졌고요. 여기 보시면 컨센서스가 63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상치는 지난달과 비슷하겠거니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좀 훅 내려온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 목금이나 이틀 동안 말씀드렸던 카드 소비량과 뭔가 좀 뭐라 그러지 일관성이 있잖아요. 저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미리 에이, 제가 뭐라 소비자 했겠어요? 심리지수 발표하기 전에 에이, 카드 사용을 통해서 이미 소비가 제가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한 건 전혀 아니고 저는 가지고 오셨어요. 제 눈에 띄었을 뿐이죠. 제가 뭐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네. 미국 주식 미치다에서 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MQ론이라는 분이 이런 데이터 나올 때마다 정리해 주시는데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진짜 궁금해요. 자료를 진짜 진짜 대박이에요. 그리고 주시네요.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뭐 대충 이런 것들이 밤 9시 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새벽 1시 아니면 아주 늦어도 새벽 3, 4시에 다 해주시니까 현재 계시는 예, 것 같아요. 밤 한국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밤새 다 하십니다. 이거는 이런 거 보시면서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분도 정리했지만 이번에 보면 미국의 부채 위기 같은 부정적인 경제 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내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건 안 미치건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뭐 결 궁극적으로는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대를 하고 있지만 또 이게 왕왕 없었던 일은 아니란 말이죠. 디폴트 난 것이. 그러다 보니 또 지난 주말에도 JP 모건이나 일부 골드만사스도 위기 관리팀을 지금 딱 유지하고 있어.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우려가 끌어놨고 이거 좀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최근에 보면 가스는 일부 가격들이 올라가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중고차 가격이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5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율이 또 높아지는 사람들이 예상치가요.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혹시 못 보신 분들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다 제가 약속대로 카페에 넣어놨거든요. 뭐 본문 다 넣어놨기 때문에 개인 카드 소비량과 뭔가 좀 일맥상통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이 장 초반에는 좀 반등을 했습니다. 뭐 가격 인하 소식도 있었고 머스크가 드디어 이제 CEO 트위터에서 CEO 자리에서 우리 물러나고 나 다른 데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결국엔 또 하락. 네, 호재와 악재가 난무됐죠. 그러니까 가격 이제 말씀은 잘못했는데 가격이 인상한 거죠. 인상이죠. 보시면 딱 호재와 악재로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호재는 이런 것들이죠. 트위터의 CEO가 이제 드디어 임명됐잖아요. 네. 이분이 MBC에 있는 방송국 MBC에 있던 분이 여기 와서 이걸 한다 얘기했고요. 모델 3를 제외한 자동차 가격 인상은 결국 마진율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악재는 이제 뉴스가 워낙 많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왔던데 중국에서 대규모 리콜 100만 대 이상 대규모 리콜 그러니까요. 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거는 이제 일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미국 시간은 목요일날 발표한 건데요. 일론 머스크 뉴스가 나온 건데 테슬라 CEO도 그만두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 이남우 교수가 얘기할 때보다도 중국계의 그런 기획통 이분이 이제 차기의 CEO다 얘기 그런 거로 현재 얘기했는데 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약간 다른 사람을 언급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말로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난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싶은 건데, 사실 제품 개발도 있지만, 물론 지분 관계 이런 테슬라의 지분 관계 없지만 지금 월가의 가장 큰 관심은 스페이스X의 IPO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온전히 또 집중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요. 여러분들 특히 스페이스X에 관심 있는 분들 그러면서 우주 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쪽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네.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네. 이 테슬라 안에 그 스페이스X가 어쨌든 지금 IPO하기 전에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밸류를 보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따로 IPO를 하게 된다면 테슬라의 매력은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딱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테슬라랑 그 스페이스X랑 상관없거든요. 개인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거에 대한 큰 그림으로는 같이 네. 얘기하지만 하나하나 냉정한 판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뭐 또 다른 스토리지만 그 나중에 기회 되면 네. 우주산업, 우주항공산업은 아마 또 한번 관심이 불을 일으킵니다. 지금 오늘 자리는 아니지만 네. 검색해 보시면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지금 스페이스X 얘기가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 아마 그런 거 전문적으로 유튜버들이 전 세계 많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고요. 이 어떤 왼쪽은 이제 그 악재이고 오른쪽은 호재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 분인 거로 알고 있는 테슬라 최현이라는 분이 워낙 이거 자세히 해주십니다 이걸요. 가격 흐름.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거의 산지 가격에 따라서 움직일 정도로. 근데 산지 가격이란 것이 제가 우습게 얘기하지만 딱 이겁니다. 산지 가격 수요 공급이거든요. 모델 3는 조금씩 다시 늘어나요. 근데 안 올렸잖아요, 이번에요. 이게 냉정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보면. 그러면 모델 Y나 딴 건 어떠냐? 모델 Y는 재고 없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딱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잘 팔리면 좀 올리고, 왜냐하면 모델 S나 모델 X 요새 새로 나온 것들 있잖아요. 뭐 플레이든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보면 거의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 팔리는 올리고. 조금 슬로우한 거는 가격을 안 올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튼 이것은 마진율 개선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호재 인식하는 맞고 바로 이분입니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나름의 분석 기사인데요. 이분이 외부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 중국계 분을 얘기 많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CFO인데 이분에 대한 신뢰가 높다. 얘기하면서 이분이 될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 주주총회에서 전격적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자기네 전망치였다라고 보셔야 돼요. 다만 이런 거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나오고 일부 뭐 트위터가 하는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오니까 많은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론 머스크가 우리만 바라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딱 그거 아닙니까? 우리만 바라보려고 나만 바라봐. 딱 그런 느낌이죠. 테슬라만 네, 바라봐. 그런 느낌인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위터의 발표를 보고 이것까지 생각한 거예요. 결국은 이거 장기적으로 이런 얘기 안 한 것도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가장 사랑하나요? 그거는 그의 이제 꿈의 종착지가 화성이다 보니까. 그거죠. 그거는 아마 이런 얘기하면 또 아침부터 뭐 월요일이니까 조금 부담이 없게 네. 말씀드리면 그 제가 그런 쪽에 좀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시죠. 많이 보는데요. 그 보시면 그 미드 중에 네. 마즈란 게 있어요. 네네. 마즈를 한번 보시면 딱 이해되죠. 그 영화 아니에요? 그 미드예요? 그거 미드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다른 미드군요. 예. 근데 그 마즈를 보면 네. 그게 거의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인데요. 시즌 1, 2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거 보시면 아마 딱 그 화성에 대한 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게 디스커버리 채널인가만 나왔어요. 그러네요. 예. 2016년 네. 작품. 시즌 1, 2인데 2는 약간 너무 산으로 갔고 1에 보면 그 일론 머스크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성에 관심 있으신 분, 그러네요. 스페이스 X에 관심 있는 분은 제가 마즈를 보기를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항상 미드 추천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다 네. 못 봐가지고 미안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되는 채널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넷플릭스에도 없고 딴 데도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아마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의 그런 미드 전용으로 해주는 곳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이트가요. 거기서는 이제 정식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마 찾아보실 분 계세요. 아마 유튜브에 이런 것도 요약본 같은 것도 올라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그 내용보다는 그 드라마는
일론 머스크를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성이나 그런 것들 그냥. 알겠습니다. 네. 자, 미드, 마즈, 깨알 추천드렸고요. 네. 그래서 테슬라. 네, 그래서 근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결국 오펜하이머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인데요. 이거는 결국은 수혜 문제가 아니겠느냐 전 세계적으로. 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소비의 위축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건데 그렇게 좀 언급이 있었다라는 정도.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영상 같은 게 유튜브에 다 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이제 요 금융시장 변화를 바로 좀 보겠는데요. 네. 금융시장 금리는 이틀 때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달러도 이틀째 지금 큰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환율도 지난 금요일 날 약간 좀 올라가면서 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러 원이요.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가는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금은 약간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전체적인 금 가격은 여전히 올라간다. 드라마까지 추천한다고 쓰셨는데요. 드라마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면 돼요. 관심 없으신 분은 볼 필요가 없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보신 분들은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실망하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가 자꾸 화성에 관심을 갖는 그 배경에 대해서 아실 수 있다고 네, 합니다. 그거죠. 빠를 겁니다. 그거. 자, 비트코인 가격이 주말 사이에 좀 많이 비트코인은 힘들었죠? 떨어졌다 올라 떨어졌다 하는데 약간은 지난 고점 대비번은 3만 원 달러 넘어섰던 거에서는 상당히 좀 떨어져 있죠. 바로 네. 이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다시 고점에서 하락하는 거가 종목으로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직접적 인내뿐만 아니라 페이팔과 그리고 스퀘어 이런 것, 블락이죠. 페이퍼가 블락이 전부 다 52주 최저가거든요. 영향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그런 것들 좀 이슈가 있었고요. 네. 특징주 몇 가지 보겠는데요. 일라일릴리죠. 일라일릴리는 어떤 지난 주말에도 사상 최고가 갔다가 약간 밀려나는데요. 알츠하이머, 당뇨, 비만을 다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은 작년부터 몇 번 이렇게 전문가 나오셔서 얘기하셨으니까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팔이 좀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페이팔과 블락은 그림이 똑같아요. 이거는요. 페이팔의 하락에 그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분명히 있고 관련한 가장 큰 거는 경쟁 심하죠. 경쟁 심하. 그래서 이런 또 플랫폼이 하나는 이제 많잖아요. 이커머스의 성장률 둔화가 있고 또 하나는 경쟁 심한데 경쟁 심화에는 말씀드렸던 애플페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안 하지만 구글페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페이 시장 간편 결제 및 그리고 자금의 이동해서의 벤모라든가 그 캐시앱 서비스, 그러니까 블락에서는 캐시앱 서비스가 다 예전에 정말 확고한 독과점적 위치에서 자꾸 뺏기고 있다. 그것이 핵심 키워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림이죠. 예, 두 개 다 52주 최고가 모습이 되겠고요. 펩시 반면에 펩시는 뭐 한마디로 미쳤죠 지금요. 정말 예. 잘 근데 이게 오르네요. 주가 엄청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이게 워낙 작은 데서 조금씩 올라서 이런 거죠. 예. 그래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좀 CFD 일부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주가랑 흐름이랑 똑같다고 지금 올라가는 거면 딱 그렇잖아요. 지금. 차근차근히 계속 올라가서요. 네. 그리고 제너럴 밀스. 하겐다스요. 이런 것도 미치는 거죠 지금요. 맥도날드도 마찬가지. 네. 레미스턴 아시죠? 레미스턴은 그 냉동 감자. 아, 맞아요. 그 전 세계의 그 프렌치 프라이를 담당하고 프렌치 있다. 프라이즈랑 와플, 그죠? 와플 세계 1위 회사가 네. 되겠고요. 맥도날드의 그 파트너십. 납품을 하고 있다. 레미스턴의 매출의 10%는 맥도날드. 그리고 이런 것들 포함된 거가 먹고 마시는 것들이죠. 네. PBJ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게 포함된 것이 몬델레스, 허쉬, 뭐 제너럴 밀스, 펩시, 코카콜라, 포함되어 있네요. 네, 이런 오, 것들이라는 ETF 거가 좋네요. PBJ입니다. PBJ. 이런 ETF도 있다라는 정도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PBJ가 됐건 VTB가 됐건 뭐 디비던드 관련된 거 갖고 간에 너무 IT만 갖고 가시는 거는 좀 속상할 수 있다라는 것들만 다시 한번 오늘 공지드리면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빅테크 종목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상반기이긴 했지만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았던 이런 먹는 광고 관련된 기업들도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된 종목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저의 미국 주식 스승님은 이항영 위원님인데요. 스승의 날을 맞아요.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고요. 여러분은 스승께도 오늘 감사의 마음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